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MTNW 김기수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워퍼즐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워퍼즐이라는 이야기 들으신 부분들 있으실 텐데, 전쟁 발발 전에는 전쟁 가능성, 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고, 오히려 전쟁 개시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이 부분을 워퍼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전에 우리 시장이 2591포인트까지 긴축과 전쟁 가능성 때문에 하락한 이후에 지금 시장은 지지부진하지만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워퍼즐과 관련된 흐름이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때 1월 28일 저점을 형성했을 때 하고 지금의 이 전쟁 상황이라는 돌발 변수, 이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섹터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보면 지금 왼쪽에 샵 0988 이 부분으로 문자를 누르시고 김기수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하단에 놓여져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저 김기수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인 돌주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을 지나니까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핫 이슈와 관련된 부분, 전쟁과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인플레이션의 공습, 이와 관련된 부분에 궁금해하실 겁니다. 특히 러시아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3월 4일 중국 양회와 그리고 전인대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시 금융시장의 과거 반응입니다. 요란하게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그죠? 이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9.11 테러까지 사실 가장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받았었던 때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테러 이런 부분들 속에서 9.11 테러 당시죠. 이 당시에 보게 되면 9.11 테러 당시 때 11.6%까지 급락을 했고 그 당시에 FOMC 회의는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나올 때 평균 하락폭은 그 시장에 따라서 나름 틀리긴 하지만 평균 1.1%, 전쟁 기간 전체적으로는 약 4.6%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로 급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닥까지 시간을 끌면서 보통 20일 정도의 바닥 구간이 놓여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쟁 전 지수를 회복하는 데는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실 때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 흐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하튼 여러 가지 시장 흐름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가 조금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해도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음영된 부분이 걸프전 때의 모습입니다. 다우지수의 모습과 코스피의 모습.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걸프전 당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채금리와 연관지어서 원달러 환율과 연관지어 보더라도 시간이 소요될 뿐 전체적으로 전쟁에 대한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의 기회였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와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고 또 그 속에서 EU가 러시아 소유 또는 통제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 자국민을 러시아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온갖 제재가 집중되고 있죠.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차에 들어가는 기름 부분은 일주일 정도가 한 번 넣었을 때 맥시멈이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머드, 진흙이 작동되고 녹으면서 그러면서 전차 움직임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고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7일째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가 불리할 수 있는 흐름들로 간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쟁과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여러분들께서 3차 세계대전이 나면 어떡할 거냐라고 전태 물으시면 그죠? 푸틴이 핵과 관련된 위험성 발언을 하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죠? 그 부분과 관련된 비이성적인 공산 독재자들의 집단 부분들의 비이성적 흐름 부분을 예측하기는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의 공수. 그러면 전쟁은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지 않느냐.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원유, 유가가 103불로 넘어서고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큰 석유나 천연가스, 알루미늄, 니켈 이런 가격들이 오르면 시장이 원가 부담, 특히 물류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의 고통. 사실 2월 말에 미국의 PC 물가지표가 전년비 5.2%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죠? 거기에 스위프트 퇴출 조치는 이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갔는데 그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러시아 국책은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지요. 그 이야기는 원자재 교육은 아직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제재가 더 커졌을 때는 크게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 현상이 일정 정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 전가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 소비 위축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 관련된 부분이죠. 오늘 100불을 넘어섰습니다. WTI 기준 103불. 그런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유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하고 동맹이 7천만 배럴 방출 검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긴급하게 3천만 배럴을 긴급 방출했고 국제에너지기구가 긴급 회의를 통해서 전략 비축률을 또 6천만 배럴 방출 합의한 부분, 여러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면서 나름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가 MSCI 지수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러시아의 지수를 보시면 거의 폭락한 이후에 여러분들 이 뉴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러시아가 MSCI 지수를 탈퇴가 된다면 그죠? 이 MSCI 이머징 마켓의 러시아 비중이 온전히 다른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갈 경우에 최소 4조에서 8조 4천억 정도의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유입 자금을 일정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간다면 사태가 너무 악화되는 흐름 부분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염두에 둬야 되죠.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1차 회담이 종료가 됐죠. 사실 월요일 날 이 기대감이 일정 정도 작용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러시아가 합의 기대할 사안 뭐 일정 정도를 봤다. 그래서 조만간에 2차 협상을 할 가능성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공산당은 공산당이죠. 그죠? 그 협상 와중에도 우크라이나의 주요 목표물 도시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의 부분.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좀 다급해지긴 다급해졌다. 그죠? 핵을 운운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협상을 하면서도 협상의 우위권을 갖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될 진공폭탄까지 사용하면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 서방이 사실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 양해와 전인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 설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중국 양해와 전인대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이 경제 성장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일부 쓸 수가 있다. 지금 도표로 보시면 지금 지난 4분기에 GDP가 4.0%까지 줄어들었지만 올해 목표치는 5%대 초반이지 않겠느냐. 그 흐름 속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 이 기대감으로 사실은 화장품이든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가 전쟁 발발 전에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전쟁 흐름 속에서 다소 숨죽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국의 정책적 변화가 어제 발표된 제조업 지표 호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장의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껏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눈에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미국 시장의 S&P 500의 차트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1940년부터 별의별 하다못해 우리 시장 6.25 전쟁까지 그 이후에 쿠웨이트 침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의 흐름을 보시면 그죠? 궁극적으로는 상승 흐름에 크게 걸림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시장의 기술적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내용은 어제 밤에 만든 거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월봉 모습. 자, 이게 1월 말에 설 전에 여러분들께 월봉의 기술적 흐름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2740포인트 이하에서는 그죠? 낙폭과대주가 많다. 그리고 최대 떨어질 폭 자체가 2598포인트 내외라고 그랬는데 2591포인트까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 시장보다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하락, 그리고 어제 유럽 시장이 4%대 급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왜 오늘 양봉을 냈느냐, 상승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제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은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월요일 날 시장에 받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화요일 주요 증시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월요일 밤에 상승을 했고 화요일 날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미 월요일 날 나스닥 선물 2%의 하락을 일정 정도 받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다시 이 차트를 월봉의 모습을 보면 3316포인트에서 이미 월봉으로 4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반등을 도모하다가 중국의 긴축과 그리고 전쟁 리스크 이 부분 때문에 강한 월봉 흐름에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쉽게 더 하락할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올해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체 10개 종목 중에서
4개 종목이 52주 신저가일 만큼 종목들은 이미 미국의 긴축 우려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때문에 사전에 먼저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 이 부분만 보도록 하죠. 자, 테러가 발생 시점한 부분이 9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8일 날 저점을 찍고, 그죠? 한 20일, 25일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전쟁 흐름들 속에서 테러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했다가 오히려 반등하면서부터는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라크 전쟁 당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 결정을 한 시점부터 개인들이 너무 빨리 매수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이라크 공격을 개시한 시점부터는 개인들이 지쳐서 매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저점을 기반으로 한 이후에 S&P는 계속 올랐습니다. 자, 그런 시장 흐름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한국 무역 수지 석 달 만에 흑자 전환했죠. 물론 그죠? 선거를 앞두고 밀어내기 수치라고 폄하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저는 오히려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였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전쟁 이후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더 상승하긴 했어도 어려운 여건이었었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매매의 힌트를 얻는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철강까지 전 15개 주요 품목이 다 증가를 했죠. 그런데 전쟁 개시 전에도 15대 주요 품목 중에서 자동차 부품은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섹터 전략을 갖고 갈 때 굳이 자동차 부품을 미리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현대차와 기아차가 러시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섹터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였죠. 자, 한국 러시아 제재 늑장 참여한 괘씸죄.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FDPR 이게 뭐냐면 미국이 유럽과 서방국들,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하는 부분 속에서 미국의 기술이나 주요 기술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을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국가를 인정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멈칫멈칫했죠. 남들 다 제재 동참하고 있는데 뒤늦게 제재를 동참하는 바람에 그죠? 이 예외국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 흐름이라면 우리가 일일이 그죠? 이 수출 대금을 회수하거나 할 때 다 미국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인데 오늘 다행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 연락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 이 내용 부분도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실질적으로 영향 흐름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방국가 그리고 러시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중국에 집중돼 있는 공급망 때문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도 어느 러시아 국가의 여러분들 유럽 특히 독일이 천연가스라든지 이 에너지 의존도가 크다는 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세계화에 대한 그리고 리쇼링에 대한 욕구가 글로벌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된다면 결국 어떻겠습니까? 시장은 섹터의 변화를 갖고 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시장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혜 섹터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그죠? 수소, 그리고 풍력, 특히 풍력,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이 원전, 이것까지 다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기적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너무 빨리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술적 흐름을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는 구간에 들어왔지만, 궁극적으로 이 섹터 변환 부분, 그죠? 중장기로 보게 되면 추세를 확실하게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은 갖고 왔다는 거고, 또 방위 산업, 그죠? 우리나라 방위 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LIG 넥스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날개를 달았죠. 그죠?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유럽 국가들을, 조그만 국가들 부분들은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시켜야, 그죠? 동맹보다 더 중요한 건 자국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커진다면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활로가 클 수 있다는 것. 다만 3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간 가격 조정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업종별로 자세한 내용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후 주요 일정 부분, 자, 전체적으로는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은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이러한 부분들 3월 중순까지 변동성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부터 발표되는 파월의 하원 연설, 그리고 연준 베이징 발표,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매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회, 그리고 중요한 우리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쿼드러블 워칭데이고, 그리고 FOMC 정례회의, 이번에는 빅스텝 못하겠죠, 그죠? 0.5% 이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섹터에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죠? 은행과 보험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는 부분, 요 시기만 잘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아팠던 거 언제 아팠냐고 다시 생각할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제가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러 여러분들께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 속에서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시장은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노란톡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샵 0988이나 오른쪽 하단 부분에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고,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이 MTN 밴드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 얼굴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부분 속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시간 제약 때문에 섹터별 전략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그 주요 종목과 그리고 그 주요 업종 부분의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비가 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맑은 3월 이후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도 투표 잘하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강국이 될 수 있는 분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